안녕하세요. 야구 알지도 못하는 놈 얄못입니다. 여러분은 불꽃남자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이제 내게 닝밖에 보이지 않아. 농구에 정대만이 있다면 야구에는 오늘 소개할 선수가 있습니다. 보통 투수라면 20년을 활약해도 못 얻을 커리어를 7년 만에 모두 얻은 남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불태운 뒤 불꽃처럼 사라져간 남자. 2000년대의 메이저리그를 상징하는 투수 더 프릭, 팀 린스컴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팀 린스컴은 미국 워싱턴주 벨뷰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었을 적 투수 포지션의 경험이 있던 그의 아버지 크리스 린스컴은 집 뒤뜰의 마운드에서 그의 아들이 어릴 적부터 야구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크리스 린스컴은 선천적으로 키가 175cm밖에 되지 않았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에 아들인 팀 린스컴도 자신을 닮아 키가 작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는 팀 린스컴이 어릴 적부터 피지컬을 활용하는 투구 동작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동작을 숙달시켰습니다. 현재의 팀 린스컴을 상징하는 역동적인 투구 동작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워싱턴에 있는 리버티 고등학교에 입학한 팀 린스컴. 그는 이미 어린 시절에 야구 이외에도 아메리칸 풋볼, 농구, 골프 등의 운동을 접하며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의 키가 작아도 너무 작았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당시엔 키가 150cm, 몸무게 38.5kg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아니, 그 정도면 프로엔 도전 못할 수준 아닌가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야구를 계속해 다행히도 폭풍 성장을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무렵에 172cm에 57kg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투구 동작 덕분에 또래 선수들에 비해 빠른 공을 던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3학년 시절 팀의 에이스로서 학교팀을 주립 챔피언십으로 겨닌 올해의 주립선수상까지 수상하는 기록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스카우트의 눈에도 띄어 그는 고등학교 졸업 직전 드래프트 48라운드에서 시카고 컵스의 지명을 받긴 했으나 제안을 거절하고 대학리그로 향합니다. 그렇게 워싱턴 대학교에 입학한 팀 린스컴. 그는 대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야구에 전념해 엄청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이 모습 덕분에 2005년 드래프트에 재진입하면서 42라운드에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 다시 지명을 받긴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거절하고 대학리그에서 계속 활동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2006년 대학리그 최고의 선수로 군림합니다. 때문에 이 시기부턴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모든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스카우트들은 골머리도 앓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린스컴이 다른 투수들과 달리 너무나 이질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린스컴의 작은 체격. 2006년 당시 린스컴의 키는 180cm. 이는 당시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의 평균 신장인 191cm보다 11cm나 작은 수치였습니다. 이것은 선수의 내구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똑같은 90마일의 공을 던진다고 해도 덩치가 큰 투수는 팔이 기니 다소 느린 속도로 팔을 회전시켜도 되지만 덩치가 작은 투수는 팔이 짧으니 빠른 속도로 팔을 회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 어깨에 걸리는 과부하가 커질 것이고 이것은 곧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린스컴은 오버워크를 즐겼는데요. 179를 던지고 등판을 마친 이틀 후 마무리 투수로서 등판을 한다던가 159를 던진 다음날 100m에 육박하는 롱토스를 수십 차례 한다던가 하며 스카우트들을 기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린스컴은 이러한 불안 요소들도 모두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성적을 보여주었기에 2006년 드래프트에서 샌프란시스코는 1라운드에 그를 지명하게 되고 그렇게 그의 본격적인 야구 인생이 시작됩니다. (2006년) 팀 린스컴은 샌프란시스코 구단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활동하며 경력을 쌓아갑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또한 그의 투구폼에 의문부호를 달았지만 계약 당시 계약 조항에 이 투구폼에 대해 태클 걸지 말 것이라고 적어놓을 정도였다고 하니 당시 린스컴이 자신의 투구폼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그 후 그는 마이너리그를 평정하며 팀 내 최고의 유망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7년 5월 6일 샌프란시스코의 5선발이던 러스 오티즈가 부상을 당하며 임시 선발이 필요한 상황. 팀은 마이너에서 활동하고 있던 린스컴을 긴급히 콜업했고 그렇게 그의 빅리그 데뷔전이 시작됩니다. 그의 데뷔전 첫 상대는 필라델피아 필리스. 하지만 린스컴은 대부분의 유망주들이 그렇듯 첫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때부터 계속해서 붙박이 선발로 자리매김하며 메이저리그로서의 경험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유망주는 강하게 키우는 거라고 합니다. 이듬해인 2008년 드디어 최고 유망주의 재능이 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린스컴은 시즌 개막 이후 13번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성공하며 현지 언론의 주목을 한몸에 받게 되었고 팀의 성적이 좋지 않은 것에 비해 린스컴 나오면 반은 이긴 거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265삼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까지 세우며 그해 탈삼진 왕을 차지하고는 데뷔 2년차의 신인 선수임에도 불구 수많은 베테랑들을 제치고 한 시즌 최고의 투수에게만 수여되는 사이 영상까지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180cm의 작은 키, 장발의 미소년 같은 외모에 마치 창 던지기와 같은 역동적인 투구폼, 게다가 가끔 100마일 이상 나오는 엄청난 구속까지. 그는 야구를 동경하던 모든 소년들에게 야구 천재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었고 금세 메이저리그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엄마, 나는 커서 린스컴이 될래요. 이듬해 공구 시즌이 시작했지만 린스컴은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성적은 여전히 언터처블이었지만 8이닝 13개의 삼진을 잡아도 노디 시전 게임을 기록하거나 8이닝 9개의 삼진을 잡아도 패전을 하는 등 팀 타선이 완전히 죽어있는 모습을 보이며 15승 7패를 기록, 전년도처럼 싸이 영상을 수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엄청난 기록인 것은 변함이 없었기에 최종 투표에서는 경쟁자였던 크리스 카펜터와 아담 웨인나이트를 꺾고 그 해에도 싸이 영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한 투수가 평생을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해도 받기 힘들다는 싸이 영상을 2년 연속으로 수상한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스타인데다 전국적으로도 스타성이 풍부한 선수였기에 대대적인 연봉 조정이 있었던 그의 샌프란시스코에서 2년 2,300만 달러의 금액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에이스로서 계속 활약하게 되고 그런 그에게 역사에 남을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2010 시즌, 그의 샌프란시스코는 가을 야구를 정조준하고 순위를 끌어올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맞춰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결전에 임하고 있던 시기. 하지만 야구에서 가장 중요하던 여름 성적에 완전히 제구력과 커맨드를 상실한 모습을 보이는 린스컴. 린스컴이 팀의 에이스로서 활약해줘야 하는 시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진에 빠졌기에 구단은 애만 태우기 바빴고 결국 그의 투구폼을 직접 전수했던 아버지가 긴급 투입되어 투구폼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린스컴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다시 안정된 제구력을 찾기 시작했고 9월 경기부터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3년 연속 203진 돌파를 하는 등의 기염을 뿜어내며 여전히 자신은 샌프란시스코의 에이스라는 것을 상대 타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에 힘입어 팀 또한 오랜 부진을 이겨내고 그해 내셔널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하며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2010 디비전 시리즈 상대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마운드에 선 것은 괴물 린스컴이었습니다. 10월 7일 열린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 그는 14개의 삼진을 잡으며 완봉승을 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고, 덕분에 샌프란시스코는 단 1점만으로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경기에서도 분투한 덕분에 그들은 3대1로 애틀란타를 꺾고 내셔널 챔피언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뒤이어진 그들의 상대는 필라델피아 필리스. 내셔널 시리즈에서도 1차전에 등판한 린스컴의 상대는 정규 시즌에 퍼펙트 게임을 달성한 슈퍼 에이스 로이 할러데이였습니다. 슈퍼 에이스라 불리던 둘의 격돌에 모든 메이저리그 팬들의 관심은 이 경기로 쏟아졌고, 이 경기에서 린스컴은 7이닝 3실점으로 호투하며 자신이 진정한 에이스라는 듯 팀에게 1차전의 승리를 선사합니다. 그 뒤로 2차전은 내주었지만 3차전과 4차전에서 승리하며 시리즈 스코어 3대1로 앞서고 있던 샌프란시스코. 모두가 기대했던 5차전에서 다시 만난 린스컴과 할러데이. 둘은 팀의 최후를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전력 투구했지만 결국 이번 맞대결의 승자는 로이 할러데이였습니다. 하지만 남은 6차전에서 그들은 승리를 거두었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2002년 이후 8년 만에 월드 시리즈 진출에 성공합니다. 그들의 상대는 강타자들이 포진한 텍사스 레인저스. 10월 27일 린스컴은 상대팀 에이스 클리프 리와 맞대결에 5.2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지만 타선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5차전에서 다시 맞대결에 8이닝 3피안타 1실점 10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결국 자신의 손으로 월드 시리즈 우승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 후 2011 시즌도 좋은 성적을 기록한 린스컴. 하지만 팀 성적은 매우 하락하여 정작 팀 린스컴 본인은 5할 승률도 찍지 못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선 이만한 투수가 또 없었기에 2012 시즌 샌프란시스코와의 연봉 조정에서는 2년 4,050만 달러의 재계약을 맺게 됩니다. 게다가 2012 시즌부터는 대부분의 메이저리그 팬들이 알다시피 샌프란시스코의 왕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팀 성적이 좋고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는 것과는 반대로 팀 린스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추락해버렸습니다. 마치 다 타버린 불꽃처럼 말이죠. 이러한 징조는 2011 시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인데, 겉으로는 구속도 회복하고 성적도 매우 좋아 보였으나 10을 우습게 넘겼던 9이닝당 탈삼진 비율이 9로 떨어지고 9이닝당 볼넷 비율이 1가량 상승한 것이 징조였습니다. 평균적으로 92에서 94마일을 형성하던 패스트볼의 구속이 2013년 들어서는 90마일 정도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의 무브먼트도 10, 11인치에서 7, 8인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거의 데드암 증상으로 보고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역시나 작은 체구인 것과 동시에 다른 투수들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역동적이었던 투구폼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버워커를 즐기던 그의 트레이닝 습관에 더불어 경기 끝나고 아이싱도 하지 않았던 그의 부주의함이 그 몰락을 더더욱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야구 팬들 사이에선 이제 린스컴은 관뚜껑에 못 박혔다라고 할 정도의 성적. 그런데 2년 연속 사이 영상 수상자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평범한 투수가 되어버렸다고 여겨지던 팀 린스컴. 그런 그에게 메이저리그 역사에 남을 경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때는 2013년 7월 13일 샌디에고 파드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린스컴. 그는 전 경기 5.2이닝 3실점으로 또다시 패전 투수가 되었기 때문에 팬들은 이번 경기에서도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그는 148구라는 현대 야구에서는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투구수를 보이며 무려 13탈삼진으로
자이언츠 프랜차이즈 역대 7번째 노히트 노런을 달성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팀 동료들의 호수비도 한몫하긴 했지만 그는 지금까지의 걱정을 떨쳐내듯 관뚜껑을 완전히 박살내고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13년도, 14년도 성적 자체는 부진했지만 2014년에도 6월 23일 샌디에고 파드리스전에서 6탈3진 노히터를 달성하며 샌디 쿠펙스, 놀란 라이언, 호머 베일리에 이어 메이저리그 역사상 몇 되지 않는 2년 연속 노히터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해냈고 샌디 쿠펙스, 랜디 존스, 로이 할러데이만이 기록하고 있던 사이영 2회, 노히터 2회라는 기록을 역대 4번째로 달성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 던지는 투수라도 일생에 단 한 번 기록하기도 어렵다는 사이영 수상과 노히트 노런을 2번씩이나 달성한 리인스컴. 그리고 그 영광을 마지막으로 그는 마치 모든 것을 불태운 불꽃처럼 서서히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Engulfed by his family, his friends, his players. Number 55, Tim Lincecum! Of course, with both. 말 그대로 불꽃 남자의 야구 인생을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제만 남아버린 팀 린스컴. 그는 2019년 9월 29일 샌프란시스코의 브루스 보치 감독의 은퇴식에서 깜짝 게스트로 가장 마지막에 등장했습니다. 현재는 야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이제는 샌프란시스코의 전 에이스 괴물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팀 린스컴. 한 야구 팬으로서 그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